강철 미국 대사가 옵니다. 반한 오적. 조국 혁신당의 한 의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신임 주한 미국 대사 반한 오적이라고 딱 찍어놓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지금 신임 그 주한 미국 대사 여성입니다. 미셸 스틸. 한국에 있을 때 이름 박은주인데요. 그 이제 박을 미들네임으로 넣어가지고 공식 이름은 미셸 박 스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스틸이 이제 철자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STEEL 강철이라는 뜻을 가진 그 패밀리 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남편 이름이겠죠. 남편은 숀 스틸이라고 변호사이면서 정치인인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 이름이 이제 스틸인데 이게 강철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좀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아마도 영국계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관련 직업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금속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명에서 유래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냥 이름을 가지고 말장난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스틸, 철자가 똑같고 강철, 그리고 이제 그게 이 금속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뭔가 유래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분석들 들고 이래서 제가 처음으로 강철 대사라는 말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또 이제 이 미셸 스틸, 이 미셸 강철 이 대사는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아주 그 원론적이고 강경한 그러한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하고도 이제 결부가 됩니다. 본인이 뭐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 트럼프 집권 2기의 첫 번째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한국계 여성 정치인, 국적은 미국입니다. 한국인 아닙니다. 한국계. 그러니까 이 미셸 스틸의 부모님이 원래 북한 분이었는데 이제 그 6.25 때 한국으로 내려와서 부산에 피란 생활을 하다가 그때 미셸이 20살 때 그때 미국으로 갑니다. 그때 그러니까 20살 때 미국으로 갔고 지금이 71살입니다. 그러니까 51년 만에 20살 때 미국으로 가서 71살 51년 만에 주한 미국 대사, 미국인 한국 대사가 돼서 이제 온 겁니다. 그동안에 주한 미국 대사는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이 됐던 필립 골드버그 대사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15개월 만에 이제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오게 됩니다. 상원 인준 청문회 거쳐야 되죠. 오바마 행정부 때 성김이라는 한국계 미국 대사가 있었는데 그 뒤로 두 번째로 한국계 미국 대사가 오는 셈입니다. 지금 주미 한국 대사는 강경화 전 외무장관이죠. 외교장관. 그래서 나이가 동갑입니다. 미셸 스틸하고 워싱턴에 있는 강경화 한국 대사하고 71살 나이가 동갑이고 둘 다 여성이고 그래서 한미 양국이 상대국 주재 대사를 똑같이 여성으로 두는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있고 또 20살까지 한국어를 유창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가 아주 유창하게 지금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료 출신 대사보다
이제 본격적인 정치인 출신 대사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 의사 전달이 원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 종전선언 추진에, 그러니까 남북 종전선언 추진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일본의 한국교육원으로 발령받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이해도 상당하지 않을까, 일본 말도 어느 정도 구사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5년 20살 때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45년 전인 1981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결혼 11년 차인 1992년, 그때 LA 폭동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했고, 2006년에 캘리포니아주의 조세 형평위원 그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지금부터 5년 전에 연방 하원에 입성을 했고요. 재선에 성공을 해서 임기가 2년씩이니까 4년 동안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백악관에서 아시아 태평양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셸 팍 스틸 이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미국 우선주의의 적극적인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 하원 의원이라는 별칭을 듣기도 했죠.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다. 그래서 중국 정책을 비판도 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셸 스틸 이분에게 뭐라고 한 적이 있느냐? 용감하게 공산주의를 피해 탈출한 가족을 둔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이 뭐라고 했었느냐? 당시 이제 뭐 주한 미국 대사로 올 것이다라고 거론되고 있던 고든창 변호사, 모스탄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사로 오게 되는 미셸 스틸, 이런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한 오적이라고 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한 미국 대사로 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뭐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여전히 변함없는지, 아무튼 그것이 우리나라 진보 쪽 인사들의 그쪽 진영의 어떤 분위기를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봤을 때, 이재명 정권이 말로는 뭐 우호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사뭇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수주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동아일보에 기고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또 어제 이제 동아일보와 통화해서 한미 현안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내에서 꽤 영향력이 큰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하고 관계도 돈독하다. 미국 우선주의 철학에 철두철미하고 보수 성향의 색채가 아주 짙은 인사다. 그래서 한국의 안보 부담 확대, 중국에 대한 견제, 동참 요구, 뭐 이렇게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껄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적극 요구할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 추진에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고, 또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정권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끝없는 유화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셸 스틸 미국 대사가 뭔가 제동을 거는 그런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평화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을 때 유지될 수 있다. 이 보수 쪽 인사들이 이 말을 정확하게 원칙처럼 얘기하죠. 평화는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다.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대중 중국에 대해서 강경파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한미 간에 얘기가 오가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우라늄 농축 그리고 핵연료 재처리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줄 가능성은 있다.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